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이 어제 대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 침체와 중국 사드 보복 등으로 수출 불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장 다변화로 농식품 수출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취소 판결이 내려진 이후 시민단체는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각종 개발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안동호 주변을 안동시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월요일 아침 우리 지역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지금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 비가 오더라도 아침에는 크게 춥지 않겠는데요.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8.4도, 안동 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8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가 7도, 안동 5도로 오히려 아침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고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최고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 중 경주와 포항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화재가 나기 쉬운 조건이니까요. 작은 불씨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고요. 동해남부 앞바다에는 낮부터 풍랑주의보가, 울릉도와 독도에는 밤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들쑥날쑥하겠고 비나 눈이 오는 날도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이 5년 정도 사용하던 이름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고 이른바 전국 버스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선 후보들과 대구를 찾은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이 안정됐다면서 언제 대선을 치러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책임과 미래, 국민 속으로라는 주제로 버스 투어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경기와 충남, 부산에 이어 대구의 핵심 지지층을 만났습니다. 서로 들어오려고도 그러고 좀 나갔으면 좋은 사람이 있는데 등을 떠밀어도 안 나가고 이렇게 돼서 우리 당이 아주 단단하게 이제는 제대로 우리 당이 안정이 됐다는 말씀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이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언제라도 대선을 치러도 문제없다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후보들도 대부분 참석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새로운 보수의 힘이 자유한국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조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낮은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동성로를 찾아 바뀐 당명을 홍보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혁신은 하고 있는 과정 중인 것 같고 그동안에 아마 탄핵 정국에서 많은 반성과 개혁의 의지를 다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공동 책임자로서 인적 청산 등 아직까지 반성과 쇄신이 부족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자기들 책임을 다 못 진 게 아닌가. 이름만 바꿨다고 해서 안에 사람들이 바뀐 거 아닙니까?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정치 지형 속에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최근 세계 경기 침체와 중국 사드 보복 등으로 지역의 수출 실적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농식품 수출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에 있는 유통회사 선별장에서 파프리카 선별과 포장이 한창입니다. 구미에서 생산된 이 파프리카는 곧 컨테이너에 실려 이웃나라 일본으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등이 출연한 이 회사는 지역에서 신선 채소와 가공식품 등을 사들여 세계로 수출하는데 지난해 전년도보다 60% 증가한 2천만 달러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유망 상품을 많이 발굴하고
해외 시장을 꾸준히 개척해온 덕분입니다. 가공식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개발, 새로운 유망 품목의 개발,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저희 지역 특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PB 상품을 좀 개발해가지고 북미 지역 쪽으로 지금 이제 수출할 현재 그런 계획입니다. 최근 불황에다 중국 사드 보복까지 겹치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공산품 수출은 내리막을 걷고 있지만 농식품 수출은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 농식품 수출은 5억 2,200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28% 늘었고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7%씩 계속 성장했습니다. 5억 한 2천만 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그 가공식품이 한 40%가 되고 그 다음에 수산물, 그 다음에 신선농산물이 되겠습니다. 대구 경북 식품을 가장 많이 수출한 곳은 아랍에미리트, 일본, 미국, 중국 등의 순이었습니다. 다른 산업과 달리 비교적 중국 의존도가 낮았고 이탈리아와 캐나다로도 수출하는 등 수출 시장을 다변화한 것이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티웨이 항공이 대구 오키나와 노선을 신규 취항합니다. 티웨이 항공은 오는 4월 2일부터 국적 항공사 최초로 대구에서 출발하는 일본 오키나와 노선을 신규 취항해 월요일과 금요일을 제외한 주 5회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행 시간은 1시간 55분인데 티웨이 항공은 이번 오키나와 노선 취항으로 대구에서만 모두 10개 노선을 운항하게 됐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취소 판결이 내려진 이후 시민단체들은 즉각적인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지난 7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취소 판결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던 80개 시민단체들은 즉각적인 원전 가동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월성 1호기 즉각 폐쇄 조치에 돌입해야 한다. 노후 원전 폐쇄를 염원하는 국민을 상대로 더는 싸우지 말고.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일주일 만에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법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이 결정됐고 심의위원들의 자격 문제도 한수원의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 판결이 노후 원전과 신규 원전 건설 등 앞으로의 원전 관련 정책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원자력 규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입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수명 연장의 불법성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원안위의 항소에 맞서 월성 1호기 운영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안전성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월성 1호기의 영향권에 포항과 경주, 울산 등 200만 주민이 살고 있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원전 가동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법원 판결에서 안정전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수명이 끝난 원전인 만큼 하루빨리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대형 원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위원장의 정결로 처리하자 일부 원안위원과 환경단체는 항소 여부가 전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중요 사안인데도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수자원 보호를 이유로 안동댐 주변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40여 년 동안 각종 개발과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왔는데요. 안동시가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안동호 주변의 한 마을입니다. 인적이 드문 마을은 7, 80년대 낡은 모습 그대로입니다. 댐이 들어서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여 증개축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몰 때 올라오니까 집을 안 짓고도 안 되고 무어가라 해가지고 이제까지 완화를 못 시켰는데 이게 한두 집이 아니지 싶은데 이게.
호수 중심선에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적용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무려 231제곱킬로미터 규모,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에 해당합니다. 같은 규제를 받아온 소양강댐 1호는 지난 2010년 일부 해제됐지만 안동댐 주변은 아직 그대로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안동시가 정부의 규제개혁 흐름에 맞춰 해제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당국과 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국회 입법조사처 주관으로 열릴 예정인 관계기관 모임을 통해서도 필요성을 적극 알려내기로 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수질 영향 분석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안동어 수질 영향을 우려하는 환경당국의 반대 정도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해묵은 과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인플루엔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의 부작용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타미플루 부작용 신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2년 55건이었던 것이 2016년 257건으로 5배나 늘었고 2014년 이후부터는 해마다 사망 보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토와 구역질 증상이 전체 부작용의 65%로 가장 많은 가운데 식약처는 독감 유행으로 타미플루 처방이 많이 늘어나면서 부작용 신고도 함께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 행동을 보이다 자살하는 사례까지 이어지면서 후생 노동성이 만 10세에서 19세 청소년들에게는 투여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영어남 교류를 앞당기기 위한 영어남 교환 뉴스입니다. 최근 대구시도 각종 빅데이터 정보를 공개했습니다만 광주시도 각종 지리 정보와 통계 자료, 여기에 시민들의 스마트폰에서 만들어진 빅데이터 정보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나 창업을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광주문화방송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공개한 지리정보에 기반한 빅데이터 지도입니다. 통신회사에서 제공받은 정보로는 유동인구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받은 정보로는 사람들의 소비 행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연령에서도 딱 구분이 되죠. 20대 미만에서부터 40대까지는 제과점업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 50대 이상부터는 한식. 이것도 좀 특징적이죠. 이 서비스는 부동산 매매를 할 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지역의 주택별 실거래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는데 여기에 노인이나 어린이 분포 지도를 활용하면 관련 업종 창업에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 시설이 얼마나 될까 이걸 분포를 해보면 진월동, 노대동 이런 데는 지금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많이 사는데 노인 시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동안 이런 종류의 정보는 공무원들이 정책을 짤 때 주로 사용됐지만 이번 공개로 활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빅데이터 정보를 공개를 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더 나눠드리자. 그러나 광주시가 공개한다고 밝힌 카드 회사 정보의 경우 시민들에게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고 부동산 정보도 사설 부동산 매매 사이트에 비해 정보가 자세하지 못한 점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까지는 동단이나 이제 구단위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구축돼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도하면서 어떤 시민들이 어떤 창업이나 경제 활동을 할 때 어떤 필요한 정보를 이 시스템 상에서 얻을 수 있도록. 빅데이터가 행정의 경계를 넘어 시민들의 일상생활로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다음은 부산문화방송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우리 제품들의 중국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사이에 중국산 제품의 우리 시장 잠식은 무서울 정도로 거침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저가품에 그치지 않고 기술이 따라야 하는 제품들까지 국산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얼마 전 부산 중심가에 문을 연 중국제 수입 자동차 판매점입니다. 이 중국산 SUV의 가격은 1,999만 원. 동종 국산차보다 무려 40% 이상 저렴합니다. 성능 문제로 과연 우리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까란 의문도 있었지만
소비자들의 계약이 잇따르면서 부정적인 인식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100여 대가 팔렸는데 하루에 10분 이상씩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격에 비해 성능이나 옵션이 기대한 것보다는 좋다는 반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산은 가전에서도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로 강화된 비관세 장벽으로 지난해 국산 제품의 대중국 수출액은 10억 달러 선에 거쳤지만 중국산 전자제품의 수입은 그 3배인 30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 휴대용 전자제품과 보조 배터리 시장에서 선전하더니 이젠 백색 가전들이 가성비를 앞세워 국산을 추격 중입니다. 풀 HD급 TV는 국산 브랜드의 절반 가격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중국 제품이라 그러면 질이 많이 떨어져서 거부감부터 생겼는데 요즘에는 거진 중국 제품이 많고요. 그리고 질도 많이 높아진 것 같아서. 전자와 철강, 타이어에 이어 이제는 자동차까지 기술력을 갖춘 중국산 제품들의 시장 잠식이 실체적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변화를 위한 우리 업계의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준석입니다. 문화재 부실 시공과 관련 비리가 잇따르자 조달청이 문화재 수리공사의 업체 선정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조달청은 정부가 집행하는 문화재 수리공사에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문화재 수리계획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문화재의 중요도와 수리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서 3등급으로 입찰 등급을 구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 수리계획심사위는 한국건축사, 고고학 등 7개 분야로 문화재 전문 분야를 구성하고 공사당 7인 이상의 전문위원을 섭외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한재봉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아동 성범죄는 사회 공동체의 윤리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범죄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영천시 한 마을에서 초등생인 9살 B양을 성추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경북 11개 시군의 17개 아동 양육시설을 직접 방문해 아동 인권 전수점검을 실시합니다. 각 시설의 보호아동 763명에게 19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와 인권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설문지 내용을 분석해 결과에 따라서 신고와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또 아동복지시설의 식품관리 현황과 소방설비 작동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오늘 밤 자정부터 내일 새벽 6시 사이 동구 방촌동과 동촌동, 해안동과 지저동, 불로동과 복무동 전역과 안심동 일부 지역에서 흐린 수돗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동호동 안심교 부근의 상수관에서 누수 수선 공사를 하기 때문으로 심야에 공사를 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가 오는 3월부터 한글 교육과 초등학교 주요 교과목의 학습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족 미취학 아동에게 실시하던 무료 학습지 방문 교육을 초등학생까지로 확대 지원합니다. 모집 인원은 180명인데 대구시는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자녀를 우선 선정해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학습지 교육 전문기관을 통해서 학습지 교재와 주일에 방문학습 지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비가 오더라도 크게 춥지 않겠는데요.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8.4도, 안동 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8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가 7도, 안동 5도로 오히려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겠고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청도의 기온 11도로 출발하는데요. 낮 기온은 3도가량 낮은 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2도에서 5도 분포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구미가 6도, 문경 3도 예상됩니다. 청송의 아침 기온은 5도, 낮 기온도 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주와 포항에는 강풍특보까지 발효됐고요.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